이명박 씨가 친필 입장문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전날 써놓은 거를 이제 올렸어요. 예. 구속영장 발부된 게 22일 날 예. 11시, 밤 11시고 그 전날 새벽, 예. 21일 새벽에 예. 구속을 예감한 듯 써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이건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는요. 제가 마차님한테 읽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마차님이 읽으면 진심이 돼버려요. 좀 진심 아니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봐요. 마차님. 진심 아니게 한번 읽어봐요. 도중. 어려운 걸 시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거짓. 갑자기.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거짓. 잠깐만요. 거짓. 거짓도 거짓이지만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범죄 사실만 없다면. 근데 범죄 사실은 너무 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직에 있으면 비리만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업적 같은 걸로 덮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이게.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했다. 거짓. 아니,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라는 게. 잘 벌어봐야겠다. 아니, 앞에가 괄호로 열고 비리를 뭐 이런 거고. 자, 다음이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많이 나는 정치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그중에 티끌 정도의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으냐면 그때는 이런 게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이렇게 에이씨.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때 이 금융위기 맞았을 때 지금 이때가 2009년인데 정세균 대표하고 이명박 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배석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뻔히 앉아서 MB 눈을 쳐다보면서 저 아십니까? 제가 MB 당신의 위장 취업과 여러 가지 그 김윤옥 불법 돈 수수한 거 폭로한 사람입니다. 저 아십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봤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요, 의원님? 그 박영선 의원이 BBK 관련해가지고 네. 무슨 토론회에서 이명박 씨랑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에 네. 그때 기억나시죠? 뭐 그러면서 약간 원쟁이 있었어요. 네. 그 일설에 이명박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현이 미쳤나?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직일 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가지고 토론회 할 때요. 아, 선거 나왔을 때요? 나와갖고 토론회 할 때 선거 캠프에도 이제 박영선 의원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 속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말은 묻혔는데 전현이 미쳤나 했다는 그 설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 말씀을 속으로 하지 않고 밖에 청와대에서 했으면요. 그래서 직접 들었을 겁니다. 아니 원탁에 청와대 원탁에요. 대통령 앉고 우리 정세균 대표 이제 그때 우리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회담 끝나고 이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대통령 앉고 우리 정세균 대표 앉고 비서실장 제 앉고 또 그때 비서실장이 그렇게 4명이 앉아서 이제 회담 이후 구술을 하는데 이제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 물어봤죠. 알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포 빌딩. 영포 빌딩 가서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물어보고 있었죠. 박영선 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BBK 사건 덮어준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내가 이명박 대통령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짜 편지 사건도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가짜 편지가 그때 분명히 가짜라는 게 확인됐는데 지금 맞아. 그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돼야죠. 이제 어차피 BBK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같은 이게 왜 여기 지금 등장하냐면은 처음에 왜 자기 그 사무실에서 국민 기자회견 기침회견. 기침회견. 좋아요, 저 표현자. 그 기침회견 할 때 뭐 4대강이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이 유일한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참.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빠졌네. 이 금융위기를 우리 야당에서 당시에 우리 정세균 대표 시절에 조건 없이 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민주당 내에 생각을 달리한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앞에 혼연일체로 야당이 동의해줘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풀 수 있도록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 야당은 홍준표 당이죠. 야당은 아무것도 돕질 않아요. 명분이 있어도 안 돕고 명분이 없는 건 더더욱 안 돕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이 야당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집권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쪽 야당은.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이렇게 무대기가 있어요. 사람은 달라질지는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가 한 묶음이고 그래서 3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들이 정권만 잡으면 탈이 난다. 요거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요거는 자기 편이 없다는 뜻을 반대로 저는 드러낸 거라고 봐요. 그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내 편 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요거 열받네요.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하면 그럼 자기가 인정하면 되잖아. 지금 자기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휴일도 없이 일만 하라고 안 했는데 노동법 쉴 때 쉬면서 제대로 일하라 그런 거잖아요. 휴일도 없이 뇌물 받으셨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쉬어라. 휴가 제대로 쉬고 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대요. 우리는 10년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요. 인륜이 파괴되는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겪었던 고통을 생각 안 해? 자기가 누렸던 영화가 있고 재산이 있는데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도 10개월이 아니라 수많은 법원에 다니면서 재판받고 이런 아마 제 하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예. 휴일 좀 찾고 일 제대로 해주시지. 그다음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중에 골목 성명 같은 건데 시대가 SNS 시대로 바뀌어서 SNS 골목 성명 같은 거죠. 자기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할 말이 진짜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 시점에 말하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고통이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막 그 뇌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자기 측근들이 사실상 석방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가 시켰다.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가 될 거라고 본데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3평 정도 되는 3평이면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은데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24시간을 혼자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스스로가 많이 이제 참여가 될 거라고 봐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기도가 될 거다. 예. 기도를 하기 싫어도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강기정 의원님이 진짜 승자시죠. 이명박은 이제 감옥에 갔고요. 예. 그걸 사필 기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 규정. 규정이죠. 예. 네. 사필 규정은 뭐냐면 귀숙과 강기정 뭐 이런 뜻이에요. 유기숙과 강기정의 준말. 그렇죠. 규정. 예.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분 또 대한민국 봉헌하시려고 그러지. 서울시 말고 대한민국을. 사실 이럴 거예요. 이명박도 뭐 강철 같은 의지로 우뚝 서는 뭐 강기정 의원 같은 분이 아니고 감옥에 최소한 10개월 정도 언론들이 검찰과 함께 수사를 한 거거든요. 계속 비리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떨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나 구속되겠구나라고 느끼겠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맞을까? 요 궁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사실 전직 대통령도 지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구속될 수는 있겠다 싶어도 실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이게 꿈인가 싶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시점 구치소에 차가 딱 들어가서 이제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막 먹여사 찍고 뭐 등등 그 과정 속에 철커덩 철문이 닫히는 순간 그때서야 심정적으로 오해를 한답니다. 내가 갇혔구나. 근데 우리 같은 보통의 자범들은 들어가도 그냥 뭐 그게 별다른 게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방송으로 오늘은 아예 일체의 조사를 안 한답니다. 그것도 전략이야. 그 사람이 멘탈이 붕괴되기를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나오잖아요. 오늘은 검찰이 조사하지 않아. 그게 다 전략이 있다는 거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밥만 먹고 식판 갖고 자기가 직접 씻어야 되고. 요즘 그 동부구치소 시설이라는 사진이 돌잖아요. 그 이명박이 직접 들어갈 방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방 자체가 요즘 보면은 노량진 자취방, 월세방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시세로 따지면 한 1,000에 50, 60 정도 된다. 아, 방값이 1,000에 5, 60이요? 근데 그 양반은 그걸 무상으로 살지 않아? 밥까지? 그러니까요. 아이, 진짜. 식단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양식. 오늘 이 순간부터 의원님 포함 그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반인이고 정치를 해본 적 없으니 부탁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쪽 분들은 대부분 분들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죄를 지면 어떤 권력을 쥔 자도 결국엔 감옥 간다. 네. 그게 진짜로 사필 귀정인 거잖아요. 네. 기정이 아니라 뭐 다른 걸로 해주세요. 사필 뭐 원정 뭐. 예. 예. 그렇습니다. 생중계로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의 사실은 체포 순간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체포해도 된다. 체포하라. 라고 법원이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장검사 2명이 이명박을 체포하러 갑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명박 씨 나와서 주차장 문에 셔터가 올라가고 이명박 씨가 나오고 짧게 몇 사람과 악수를 하고 그리고 차에 타서 이제 가는데 일단 재밌는 장면 몇 가지. 하나는 자녀들이 다 나와서 배웅을 하더만요. 그 지점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그 발 동동 구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개인적 감정으로는 연출된 어떤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이시영 같은 경우는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 짓는 장면을 보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모습 동정심 유발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배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가 잡혀가는 상황이 아니면 비리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거기에서 눈물 같은 걸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본질이 흐려진다는 측면이 있어요. 정정당당한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가면 그런 모습 없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 만약 저런 경우에 집에 다 남겨두고 혼자 당당히 담담히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저도 그런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출이죠. 그 장면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연출시켰다. 그건 좀 더 좀 비인간적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마지막 인사는 얼마든지 안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측근들보다 더 관심 가는 스포트라이트가 자녀들일 텐데 나와서 그런 슬픈 표정을 짓고 뭐 발 동동 구르고 하는 모습은 의도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예. 김윤옥은 문 안에서 남편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했었다고. 한국인의 정서가 그래요. 아무리 사악한 독재자라고 해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퇴임 1852일 만에. 사실은 이 수사가 박근혜 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수사잖아요.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불법이 있으면 해결됐어야 하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을 창출시켰던 원세훈이나 국정원, 국가 권력을 용인하고 동의해줬던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권력이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동의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고 봐줬던 거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둘이를 한꺼번에 사법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법원의 증거 기록 157권, 페이지로는 8만 쪽이거든요. 진짜 놀라운 것은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의원님도 감옥 가보셨죠? 이런 종류로는 안 가봤습니다. 아니 어쨌든 가보셨잖아요. 아, 이런 종류로 안 가봤어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독재와 싸우다가 이렇게 가신 건데 감옥에 그런 권력자가 갇히는 순간 사실은 법물 터지듯이 계속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8만 쪽짜리인데 앞으로 나올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들은 80만 쪽이 될지 8만 쪽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명박 씨가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되는 증인만 5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증인만 500명에 이르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제 밤에 11시쯤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데 검찰 부장검사 2명이 체포하러 간 시간이 12시 넘어서인데 그건 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기소를 20일 안에 해야 됩니다. 구속을 하면. 네. 그 20일 안에 기소를 하려면 하루를 까먹으면 안 되는 거죠. 11시에 구속영장 발부되면 바로 가서 체포하면 안 되고 1시간 텀으로 하루가 더 날짜가 있기 때문에 12시 2분에 정확하게 체포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500명의 증인을 재판정에 부를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어떤 추가 증거들이 이제 제시될 건데 이런 문제를 역사적 판결과 기록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고 증인을 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깨끗이 본인이 인정하고 더 이상 주변에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사건 중에 이제 제 주위에도 과거에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제가 면회를 가서 그랬어요. 그분은 이제 본인이 잘못 때문에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잘못을 변호하기 위해서 증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왔던 수많은 그냥 시민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불러요. 한 60명 이상을. 그 증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지 말아달라. 그냥 깨끗이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인정하면 증인을 안 부르거든요. 꼭 인정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죄를 받을 건 받고 끝내야지. 이걸 끝끝내 재판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도 예. 이명박 씨가 안 나가겠다고 했대요. 예. 이제 뭐 실제로 박근혜처럼 영장 실질 심사에 나가서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쪽을 파느니 결과는 어떻게 똑같다. 영장 실질 심사를 나가건 안 나가건 구속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그냥 그 절차를 간소하게 하자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는데 질문은 뭘 드리고 싶냐면은 재판 나오냐?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재판 거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할 이야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와도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따라갈 건데 따라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박근혜를 따라가면 안 되고 MB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를 따라가지 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리빨리 인정할 건 인정해서 죄의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들한테 정말 저 사람은 반성하고 있다. 정말 저 사람은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 될 겁니다. 괜히 박근혜 따라서 재판 안 나가고 변호사 선임 안 하다가 38년 큰일 납니다. 38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니 38년. 박근혜 38년 아닌가요? 아, 30년이죠, 30년. 아 30년인가요? 아, 네. 구형만. 구형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갑자기 38년 하실까? 이상하게 그 숫자에 욕을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아이 죄송합니다. 38년. 저는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8년을 그냥 제가 38년이라니요. 마음속에 들켜버렸습니다.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중에 골목 성명 같은 건데 시대가 SNS 시대로 바뀌어서 SNS 골목 성명 같은 거죠. 자기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건 할 말이 진짜로 없다는 뜻이에요. 이 시점에 말하지 않으면 말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이 고통이 덜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막 그 뇌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자기 측근들이 사실상 석방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내가 시켰다. 이 사람들은 잘못 없다라고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기도하면서 많이 참여가 될 거라고 본데요. 그 감옥이라는 것이 3평 정도 되는 3평이면 넓으면 넓고 좁으면 좁은데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24시간을 혼자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면 스스로가 많이 이제 참여가 될 거라고 봐요.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기도가 될 거다. 예. 기도를 하기 싫어도 기도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강기정 의원님이 진짜 승자시죠. 이명박은 이제 감옥에 갔고요. 예. 그걸 사필 기정이라고 하잖아요. 사필 규정이 아니라 규정. 기정이죠. 예. 네. 사필 규정은 뭐냐면 귀숙과 강기정 뭐 이런 뜻이에요. 유기숙과 강기정의 준말. 그렇죠. 그렇죠. 규정. 예.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분 또 대한민국 봉헌하시려고 그러지. 서울시 이명박 씨가 친필 입장문이라는 걸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전날 써놓은 거를 이제 올렸어요. 예. 구속영장 발부된 게 22일 날 예. 11시, 밤 11시고 그 전날 새벽, 예. 21일 새벽에 예. 구속을 예감한 듯 써놓은 것이 있는데 예. 사실 이건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지만 어떤 심리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 잠깐만 볼게요. 아, 이거는요. 제가 마차님한테 읽으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마차님이 읽으면 진심이 돼버려요.
좀 진심 아니게 읽어볼 수 있잖아요. 아, 그래 봐요. 맞잖아요. 진심 아니게 한번 읽어봐요. 도중. 너무 어려운 걸 시켜. 지금 이 시간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은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거짓. 갑자기. 지나온 나를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거짓. 잠깐만요. 거짓. 거짓도 거짓이지만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 범죄 사실만 없다면. 근데 범죄 사실은 너무 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직에 있으면 비리만 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 자기가 어느 정도 해야 될 일은 다 하지. 그래서 자기 죄를 자기 업적 같은 걸로 덮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이게.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해봐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했다. 거짓. 아니 잘해봐야겠다는 각오라는 게 잘 벌어봐야겠다. 아니 앞에가 괄호로 열고 비리를 뭐 이런 거고. 자 다음이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 부분이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많이 나는 정치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자부하는데 그중에 티끌 정도의 잘못이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대통령 앉고 우리 정세균 대표 앉고 비서실장 제 앉고 또 그때 비서실장이 그렇게 4명이 앉아서 이제 회담 이후 구술을 하는데 이제 빤히 쳐다보면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는 못 물어봤죠. 알겠어요, 저.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포 빌딩. 영포 빌딩 가서 그런 이야기를 속으로 물어보고 있었죠. 박영선 의원 이야기 잠깐 나와서 그런데 BBK 사건 덮어준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예.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었고. 그렇죠.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짜 편지 사건도 수사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가짜 편지가 그때 분명히 가짜라는 게 확인됐는데 지금 맞아. 그 수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돼야죠. 이제 어차피 BBK 이야기를 하면은. 예. 그리고 지금 금융위기 같은 이게 왜 여기 지금 등장하냐면은 처음에 왜 자기 그 사무실에서 국민 기자회견 기침회견. 기침회견. 좋아요, 저 표현자. 그 기침회견 할 때 뭐 4대 강인에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자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자기가 금융위기를 극복한 것이 유일한 업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건데 참.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가 옆으로 빠졌네. 이 금융위기를 우리 야당에서 당시에 우리 정세균 대표 시절에 조건 없이 이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 도와줬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 민주당 내에 생각을 달리한 분도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앞에 혼연일체로 야당이 동의해줘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풀 수 있도록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런 거에 비춰볼 때 지금 우리 야당은 홍준표 당이죠. 야당은 아무것도 돕질 않아요. 명분이 있어도 안 돕고 명분이 없는 건 더더욱 안 돕고 정말 그런 거 보면 이 야당으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집권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으냐면 그때는 이런 게 관행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이렇게 에이씨. 재임 중 세계 대공황 이래 최대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때 이 금융위기 맞았을 때 지금 이때가 2009년인데 정세균 대표하고 이명박 그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이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그때 배석을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뻔히 앉아서 MB 눈을 쳐다보면서 저 아십니까? 제가 MB 당신의 위장 취업과 여러 가지 그 김윤옥 불법 돈 수수한 거 폭로한 사람입니다. 저 아십니까? 하고 마음속으로 물어봤던.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요, 의원님? 그 박영선 의원이 네. BBK 관련해가지고 네. 무슨 토론회에서 이명박 씨랑 이렇게 복도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상황에 네. 그때 기억나시죠? 뭐 그러면서 약간 원쟁이 있었어요. 네. 그 일설에 이명박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현이 미쳤나?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현직일 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나가지고 토론회 할 때요. 아, 선거 나왔을 때요? 나와갖고 토론회 할 때 선거 캠프에도 이제 박영선 의원도 있었을 테니까. 네.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영상 속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말은 묻혔는데 전현이 미쳤나 했다는 그 설이 있는데 만약에 아까 그 말씀을 속으로 하지 않고 밖에 청와대에서 했으면요. 그래서 직접 들었을 겁니다. 아니 원탁에 청와대 원탁에요. 대통령 앉고 우리 정세균 대표 이제 그때 우리 민주당 대표였으니까 회담 끝나고 이제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그쪽 야당은 이승만, 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이렇게 무대기가 있어요. 사람은 달라질지는 몰라도 전두환 노태우가 한 묶음이고
그래서 32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동시 구속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들이 정권만 잡으면 탈이 난다. 요거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한번 또 읽어보십시오. 위기 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 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요거는 자기 편이 없다는 뜻을 반대로 저는 드러낸 거라고 봐요. 그때 나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 내 편 들어줘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요거 열받네요.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걸 생각하면 그럼 자기가 인정하면 되잖아. 지금 자기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휴일도 없이 일만 하라고 안 했는데 노동법 쉴 때 쉬면서 제대로 일하라 그런 거잖아요. 휴일도 없이 뇌물 받으셨잖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쉬어라. 휴가 제대로 쉬고 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대요. 우리는 10년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고요. 인륜이 파괴되는 거는요.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국민들한테 겪었던 고통을 생각 안 해? 자기가 누렸던 영화가 있고 재산이 있는데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 개인도 10개월이 아니라 수많은 법원에 다니면서 재판받고 이런 아마 저 하나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고통받았습니까? 예. 휴일 좀 찾고 일 제대로 해주시지. 그다음